자, 우리 1학년 일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공통수학 1 이게 19에서 20페이지까지 문제 해설 좀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쌤이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같이 한번 풀고 여기서 해설을 같이 시청하도록 합시다. 이미 풀어본 친구들도 꼭 해설을 같이 들으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19페이지 처음에 보면 여기 개념 정리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다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항식에서 덧셈과 뺄셈 이러면 이제 다항식이 뭐였는지, 그리고 다항식끼리 덧셈 어떻게 했는지 뺄셈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봐야겠죠. 이거 어떻게 했냐, 동량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그런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제곱 이런 다항식이 하나 있고, 쌤 다항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그것도 찾아봐야겠죠. 다항식의 예시입니다. 그때 3월달에 초에 막 우리 자세히 다뤘었죠. 필기 해놨으면 그 필기 해놓은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 4x 빼기 y제곱 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고 했죠. 동류항이라고 하면 항 중에서 문자도 같고 차수도 1차로 지금 같죠.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이런 식들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y제곱이랑 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6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죠. 그리고 여기 뺄셈이었으면 빼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빼는 이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뭐 이런 개념들 밑에 있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려 보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고요. 꼭 안 보고 적어보기, 안 보고 적어보기. 쌤 안 보는데 어떻게 적습니까?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가 다 있었죠. 처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두 번을 진짜 곱해 보세요. 플러스 c 해가지고 계산 순서 있었죠. 처음에 a 제곱 이렇게 하면 ab, a와 c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총 9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가지고 다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우변에 있는 식이 나오겠죠. 우변, 좌변, 우변에 있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직접 한번 해보고 아 맞다 이런 원리가 있었지 하고 결과적으로는 1번 동그라미 1번을 그대로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전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더 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추천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2x 빼기 3y 플러스 4 이 녀석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a제곱이니까 이 a가 여기서는 2x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여러분들 항을 볼 때는 항상 부호랑 같이 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y를 제곱하면 플러스 9y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했나?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2ab 해주면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까지 했고요. 플러스 2ab 하려면 이제 근데 플러스 2ab 하기 전에 b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 3 하면 12 이런 식으로 2x와 마이너스 3y에다가 그걸 곱하는데 여기다가 2도 곱한 거죠. 이렇게 이걸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2xy가 되죠. 요게 지금 어려운 친구들이 교실에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안 하다 버릇 하니까 힘든 거지. 8 근데 말하다가 실수하면 안 돼. 24y 그리고 4, 2, 8 16x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여기서 또 더 동량끼리 정리한 거 없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예제를 들어서 한 번씩 더 연습해봐야 공식이 좀 더 완전히 내게 된다는 점. 나머지 문제들도 그렇게 연습해보세요. 힘들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냥 하면 돼. 다항식의 나눗셈, 여기도 다항식 A, 이게 나눠지는 다항식이죠. 그리고 나누는 다항식 B 에다가 그럼 BQ 플러스 R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건 목과 나머지 QR 이런 것도 다 식이 될 수 있죠. 나머지는 이제 1차로 나누면 B가 1차이면 나머지는 0차, 즉 상수라고 했죠. 상수항.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 1차거나 상수이거나 그런 것들도 여기 보라색깔, 빨간색인가? 보라색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마지막 조리제법. 조리제법도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연습 문제 풀 때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자고요. 다음식 계산하시죠. 동료한끼리 여기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있죠. 당시 덧셈 뺄셈 지금 요거 하는 겁니다.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하라. 이게 원리는 사실은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덧셈들도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A 더하기 뭐 C 더하기 B 같은 것처럼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덧셈 전부 다 덧셈이 하면, 뺄셈인 경우에는 덧셈으로 바꿔서 A 빼기 B를 이런 식으로 음의 부호를 붙여가지고 만들면 순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걸 A 빼기 B를 절대 B 빼기 A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덧셈에서 교환법칙 성립하는, 이거는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부호가 바뀐 거죠. A가 지금 마이너스 A로 바뀐 건데 같지 않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X 세제곱 동량끼리 더해주면 4X 세제곱, 머릿속으로 하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1차 차수가 1인 항만 하면 플러스 3X, 마지막에 상수항끼리 계산해주면 플러스 9. 두 번째 식도 뭐 이렇게 등호해도 되지만 여기 자리 좁으니까 여기로 갑시다. 뺄셈이 이제 다항식끼리 뺄셈이니까 셈은 헷갈리니까 부호를 다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도 귀찮아도 적어주세요. 등식을 적었으니까 이 등식을 표시했으면, 등호를 표시했으면 좌변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거 귀찮아도 적으세요. 왼쪽에 거 적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를 각각 그 빼는 식에 각 항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플러스 x 세제곱, 여기 플러스 3x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에다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2. 이 식을 동류항끼리 바꿔주는데, 원리라면 이 묶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려고 막 외우려고 하지는 말고요. 여러분들은 뭐 바로 보이면 바로 보이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마이너스 x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동류항끼리 묶어준다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한 거죠. 위치 바뀌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가고, x는 하나밖에 없네. x와 동류항이 하나밖에 없고 상수항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요 과정을 쌤이 줄치는 과정을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드니까 바로바로 그냥 좀 해줘도 됩니다. 세제곱끼리 더하면 2x 세제곱, x제곱 동류항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5x제곱, 차수가 1인항 x인항 x가 곱해진 항은 3x, 그래서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해도 또 질문 있을 수도 있어요. 동량끼리 더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동량끼리 더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있다. 이게 왜 갑자기 마이너스 7x 세제곱이 되냐. 이것도 사실은 동류항 계산하는 것도 원리는 분배법칙이에요. 여러분들 a 더하기 2a 하면 3a 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도 x세제곱이 사실은 여기 곱셈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 4랑 x세제곱 곱해지고 이렇게 곱셈인데, 분배법칙으로 x세제곱이 공통부분이니까 앞부분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그냥 부호가 있는 하나의 수로 보세요. 마이너스 3 하나랑 마이너스 4가 먼저 더해지고, 그쵸? 그리고 x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 하고 x세제곱 되는 거죠. 이렇게 적는 것도 좀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x세제곱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쌤이 이렇게 음의 부호를 붙여서, 수에는 항상 부호 붙여서 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초를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기초예요. 다음 문제. 질문 있으면 아무튼 댓글에다가 뭐 1번 문제 어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쌤이 그 친구, 쌤이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수업 시간이나 따라 알려줄 수 있겠죠. 자, 전개합니다. 전개하기 전에 그냥 보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공식부터 먼저 공부하시고요. 있었죠? 그 A 제 잠깐 뭐 휴대폰 미안합니다. 모음으로 좀 해둘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 공식부터 먼저 해봐야 되죠. 이거 위에 보고 오세요. 제곱 2AB 2BC 플러스 2CA 이렇게
수학쌤이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진짜 다 외워야 돼요. 공통 수학이야.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x 제곱하면 2x 제곱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x를 제곱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되면 4x 제곱이죠. 마이너스 y도 제곱하면 플러스 y 제곱, 3도 제곱하면 9. 그 다음에는 2ab, a랑 b도 부 포함해서 마이너스 2xy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xy. 2bc, b와 c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y인데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y. 그럼 2c, 6x에다가 2를 곱하니까 12x.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제곱도 x제곱 더하기 2, 1을 세제곱해주면 8. 이거 순서대로 할까? 3a제곱 b 합시다. 3a제곱 b. 이 공식도 지금 뭔지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3a제곱 b,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3에다가 이 둘을 곱하면 a제곱 b 하면 3x제곱 곱하기 2니까 곱하기 점으로 찍어도 돼요. 6x제곱이죠. 그리고 3ab제곱, ab제곱이니까 4x에다가 3 곱하니까 12x. 2를 3번 곱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나머지도 동일하게 해보세요. 8a제곱 36a제곱 54a 마이너스 27. 여기 있는 4번 공식도 a 빼기 b로 보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 공식이 있었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때 a 역할을 하는 게 여기는 x고 b 역할을 하는 게 2죠. 그래서 일단 a는 세제곱, b 2세제곱 하면 8.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이 전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만드는 게 인수분해였죠. 인수분해. 전개를 이렇게 가는 게 당식의 곱셈을 하나의 당식으로 전개는 하나의 당식으로 나타내는 걸 전개라고 한다. 전개와 인수분해 뜻도 교과서 앞에 몇 페이지 앞에 넘겨보면 있습니다. 자,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당식끼리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여기서는 문제 의도가 다음 문제에서 아마 조립제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미안해요. 콧물이 나와서. 요즘에 날씨가 이래가지고. 자, 갑니다. 3번. 아무튼 다음 문제에 그 조립제법이 있으니까 아마 이건 그냥 피지컬로 나눠보라는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해봅시다. 자, 1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1번. 자, 2x 먼저 나눠지는 식을 적어 놓고요. 예쁘게 귀찮아도 예쁘게 딱 적으세요. 나누기 2x 플러스 1. 나눗셈 적고 나서 그 다음에는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2x랑 뭘 곱해야 2x 제곱이 되죠? x 하면 2x 제곱이 되고, 까먹지 말고 1과 x도 곱해서 플러스 x 해준다면 항상 빼는 거죠. 빼주면 없어지고, 첫 번째 2x 제곱 같으니까 없어지고, 5x, 마이너스 5x에 x를 빼니까 마이너스 6x. 그리고 남아있는 식들을 남김없이 내려줍니다. 그대로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2x에서 마이너스 6x로 맞춰주려면 이제 3을 곱하는데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6x. 1하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 3 빼줍니다. 빼주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 이거 마이너스 5 적으면 안되죠. 슬프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 되는 거죠. 1이 남습니다. 나눗셈 더 할 수 있나요? 지금 나누는 식이 1차고 이제 그다음 지금 남아있는 식이 0차 상수죠. 더 못하죠. 여기서 뭐 x분의 1 할 수 있지 않나요? 안 할 겁니다. 그 유리수 범위 내에서 x분의 1은 안 할 거예요. 차수가 마이너스 그렇게 안 다룰 겁니다. 나눗셈 할 때. 어쨌든 나눗셈 하면 이게 정리가 끝났죠. 정리해보자. 그럼 이 나눠지는 식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을 자, 지금 2x 플러스 1로 나눴는데 몫이 뭐다? 몫. 요게 몫이죠. 요게 몫을 적어봅시다. 그러면
x 빼기 3. 나머지는 여기 있죠. 나머지는 플러스 1. 이게 여러분들 a는 이 식자가 a죠. a는 bq 곱하기 bq 플러스 r 이런 형태인 거를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식이 아래 식의 형태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해야겠습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다 구했죠. 여기 나머지. 여기다 여러분들 답 적으라고 하면 이제 는 하고 막 목과 나머지는 이 식과 같은 건 아니지. 그냥 이렇게 목 따로 해서 x 빼기 3. 나머지 여기 나머지는 뭐 리메인더인가? 리메인더. 나머지는 1.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해봅시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또 어려운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3차인데 갑자기 1차로 바뀌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5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빼기 1. 요거 2차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 2차 차수가 2인 x제곱 항이라고 그냥 할게요. 없으면 요이 무슨 몇 x제곱 이게 없죠. 지금 조심해야 돼. 해봅시다. 그냥 x제곱에서 3x 세제곱 만들어 주려면 3도 있어야 되고 x도 있어야 된다. 3x 그럼 계산해보면 곱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가 3x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빼줍니다. 빼면 동일한 건 없어지고 5x에서 마이너스 3x를 빼는 겁니다. 이거 2x 아니에요. 8x입니다. 뺐으면 잘해야 돼. 머릿속으로는 5x에다가 마이너스 3x를 빼준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준다 하면 내가 이득이잖아. 빚을 갚아준다. 빚을 가져가는 거지. 빚을 나한테 주면 난 손해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자, 그리고 뭐야 x제곱 플러스 1인데 지금 나머지는 8x가 돼버렸죠. 차수가 지금 남아있는 식이 8x니까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죠.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식을 정리하면 정리는 3x 세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는 나누는 식 이게 b죠. bq x제곱 빼기 1 b 그리고 여기다 곱할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식과 이 식을 곱한 게 아니죠. 이상하죠. 지금 마이너스 1에서 8x를 곱한 거죠. 이러면 식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의 대상은 괄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생략하는 거지. 보통 가로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수 하나 이런 거. x 하나, 항이 완전 하나면 뭐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항이 하나여도 막 이런 경우는 생략하면 안 되죠. 5x 세제곱하고 5x 전체 세제곱은 다르죠. 괄호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할 필요 없을 때만 안 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 경우를 항상 최대한 이렇게 주의를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a 곱하기 bq하고 r은 지금 r도 있죠. r이 얼마죠? 쌤 r 안 보이는데요? 자, r이 0이 되면 되겠죠. r 0. q는 지금 보니 뭐야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아니잖아. 3x 하고 r은 8x 0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이 녀석이 나눠지는 식 여기 있죠. 나누는 식 여기 b q는 지금 3x 나왔죠. 이게 목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게 나머지가 1차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누는 식이 2차니까 1차 이하로 이 식이 나와버리면 더 이상 나눈셈을 할 수가 없다. 몫은 어딨죠? 3x 나머지는 요거 8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목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커질 수 있나요? 목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커질 수 있나요? 자, 나누는 식보다는 나머지가 차수가 작습니다. 그쵸? 이 나누는 식, 지금 나눗셈 하고 있죠. 나누는 식보다는 나머지가 차수 작지만 몫이랑은 차수가 같을 수도 있고 나머지가 차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4차식을 몇 차로 나누지? 1차로 나눠보자. 아니 3차로 나눠보자. 3차. 그러면 안 되는데 1차식으로 나누고 차수가 안 커지나? 이 4차식을
3차로 나눈다고 하면, 나눴다 치면, 그러면 몫이 지금 그러니까 몇 차가 될까요? 몫은 1차 되겠죠. 1차. 여기가 3차고 여기가 4차면 여기 1차 되지. 1차. 그리고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2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차나 1차나 상수 되겠죠. 나머지 차수가 몫의 차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 쌤이 만약에 막 그 객관식으로 다음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자, 4번. 몫과 나머지를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조리제법 쓰는 문제 이제 나왔죠. 조리제법 쓸 때는 이제 이 나눠져야 될 식의 개수들을 순서대로 잘 써주는데, 이게 없는 항이, 개수가 0인 항이 있는지도 챙겨줘야 됩니다. 개수가 0인 항이 있으면 0을 하고 써줘야 돼요. 0이라고. 1번 풀어봅시다. 개수를 순서대로 써주면 이렇게. 아마 이 식이 조리제법 써라고 하는데 이제 x 빼기 1로 나누고 있죠. 느낌적으로 1 대입하면 0이 되겠지 라고 약간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뭐야 1이 안 되는데, 나누어 떨어지진 않네요. 인수 정리면 나누어 떨어지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정리였죠. 여러분들 1 대입해서 0이 안 되는 경우면 그 값이 나머지였죠. 나머지 정리 그냥 합시다. 2 이렇게 내려올 때는 더해서 내려오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2. 그리고 이렇게 곱할 때는 이렇게는 곱하는 거였죠. 빨간 색깔 보이죠? 1과 2는 곱해서 적어주면 2, 더해주면 3, 1과 3 곱해주면 3, 더해주면 6, 1과 6을 곱해주면 6, 더해주면 4니까 마지막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상수로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제 x 빼기 1로 나눠지고, 이게 원래라면 a는 bq 플러스 r 이런 식처럼 정리를 하면 이 나눠지는 식, 이 녀석이 a죠. a는 bq, b가 나누는 식 x 빼기 1, r이 지금 요 부분 236, x제곱 x 상수항,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4. 이렇게. 지난 수업 때 계속 인수정리 이런 거 받다가 순간 이게 나눠 떨어진다고 잘못 생각할 뻔했네. 안 나눠 떨어질 때도 많죠. 그래서 몫이라고 하면 요거죠. q 부분 코션트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이고 나머지는 4.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는 하고 바로 적기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나누어 떨어지면 몰라도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등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똑같이 해보자. 3차인 항이 없죠. 3차는 0이죠. 3차식 개수는 1, 0, 마이너스 2, 1, 1 이렇게 표현, 요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0을 빼먹고 1, 마이너스 2, 1, 1 하면 3차, 2차, 1차 상수 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까먹지 말고 잘 써주고, 주의사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0되는 인수를 0으로 만들어주죠. 인수가 아니지 여기는. 자꾸 헷갈리네. 나누는 식을 0 만들어주려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 1 내려주면 1. 1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적어주고 더하면 2. 계속 순서대로 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 곱해서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더하면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더하면 플러스 6 더하면 7. 자, 그러니까 이제 식을 정리를 하자면 x 4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게 3차죠. 3차. 나누는 식은 x 플러스 2지만 몫은 지금 3차입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나머지는 7. 그래서 몫을 여기 a는 bq 플러스 r 이런 형태니까 q 부분 요거 몫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는 7이었나? 7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댓글이나 선생님한테 메시지 해주세요. 인스타 DM은 좀 늦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두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식을 계산하시오. 다항식의 덧셈처럼 보면 되겠죠. 바로 대입해 봅시다. A 대입할 때 여러분들 이게 A라고 했죠. 지금 A는 A 세제곱 빼기 2A 빼기 1인데 이 식을 여기 대입하려면 선생님이 뭘 강조할까요? 2하고 그냥 대입을 냅다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줘야 되죠. 3에다가 B 대입하면 2A 세제곱 3A 제곱 2A 플러스 4 계산을 해줍니다. 이 계산 보면 분배법칙 써야 되죠. 이렇게 할 때 곱한다는 말이 부호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줄친 만큼이 곱해지는 항들입니다. 2A 세제곱 처음에 요거 두 번째는 4A가 아니고 마이너스 4A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 6A 세제곱 3과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과 2에 곱하니까 6A 3, 4, 12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죠. 동료항끼리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면 여기 밑에다가 등을 적고 세제곱의 항끼리 2A 세제곱과 플러스 6A 세제곱 더해주면 8A 세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4A가 아니고 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9A 제곱 그럼 4A와 6A를 더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4A와 플러스 6A를 더해주면 플러스 2A 그리고 상수항끼리 더해주면 플러스 10 두 번째도 동일하게 하면 여기 있는 식은 먼저 보니까 이제 A와 B 이거 계산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9A 요걸 대입을 먼저 해놓고 풀지 말고 지금 간단할 때라도 먼저 계산해 놓고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끼리 계산하면 9A와 4A니까 5A 여기는 마이너스 2B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5에다가 대입 그다음 B 마이너스 2하고 B에다가 대입을 하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대입해서 적어줍니다. 전개를 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한다는 거에 조심해줘야 됩니다. 곱할 때도 어떻게 곱하냐 마이너스 2랑 2A 세제곱 곱하고 적어보면 마이너스 4A죠. 세제곱 빼먹을 뻔했네.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A 제곱이랑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6A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동료항끼리 정리합시다. 세제곱 이렇게 제곱인 거 빼먹지 말고 제곱인 거 두 번째 챙겨줘야 돼요. 6A 제곱 그럼 이거 마이너스 12A와 마이너스 4A 하면 마이너스 14A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3A를 A처럼 적자. 자, 지금 답이 두 개 나왔죠.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자 이제 6번 넘어갑시다. 6번 다음 이런 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일일이 다 하나 둘 셋 넷 9번 다 계산해주고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막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전에 진짜 그런 적도 많았어요. 엄청 많이 그랬어. 근데 이제 x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x제곱이 나오는 것만 찾아서 계산하면 돼요. 이 x제곱과 뭘 곱해야 그대로 차수가 2차가 되죠? 이렇게 곱해야죠. 끝났나요? 그 다음에 이제 3x랑 곱해진 녀석을 보면 마이너스 x랑 곱해야 또 2차가 되겠죠. 또 상수항과 곱해지려면 이렇게 총 이렇게 세 번의 곱셈한 것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또 있네요. 두 번째 계산 마지막은 플러스 2x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7 x제곱이다. 개수로 구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7을 답해야겠죠. 쌤 이거 이 세 번 안 하고 다른 건 없나요? 확실한가요? 그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이렇게 4제곱, 세제곱, 제곱, 세제곱, 제곱, 상수, 제곱, 1제곱, 그냥 제곱이랑 그냥 1차 상수. 총 9개 중에서 x제곱의 동량들은 요거 3개밖에 없죠. 여러분 직접 전개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렇게 직접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쌤은 여러 번 직접 해봐서 확신이 드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면 또 한번 잠깐 정지해놓고 A4 문제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까지 요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연습장 계속 써야 돼. 그 보통 고등학생 중에 빡시게 하는 친구들은 막 일주일에 막 그 제트스트림 한 자루씩 썼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완전 모든 전 과목을 막 입시를 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펜 하나쯤은 다 써보는 경험도, 이게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니까 막 이게 뭐 비교한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많이 쓰고 많이 연습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게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겁니다. 계산하기 누구나 귀찮지만 그 귀찮은 과정도 해봐야 돼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해보자. 전개하시오. 해야 돼? 선생님도 귀찮아 하네요. 귀찮아도 해봅시다. 지금 영상인데 직접 다 해봅시다. 자, 이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할게요. 꼭 이 순서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뭐 경우도 봤어요. 뭐 덧셈이든 곱셈이든 분배법칙 성립하니까요. 자, x 4제곱 하자. 그 다음에는 2x 세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동량끼리 정리하면 x 4제곱 하나밖에 없고, 세제곱은 4x 세제곱, 제곱은 3x 제곱, 상수항은 마이너스 2x 끝. 여기 더 정리할 거 없죠. 여기 있는 녀석도 그냥 막 무지성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요 두 항씩 계산하면 그 1차인 그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요렇게 두 개도 계산하면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쌤도 지금 당장 막 답을 외우고 있진 않아서 계산해보면, 이거 두 개 따로, 이거 두 개 따로 갑니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쌤 이거 어떻게 바로 합니까? 이거 일일이 한 거 아니에요. 그 a 플러스 b c 플러스 d 있을 때 공식 있었지 이거.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공식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는 그 전개하는 식이었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지. 기억 안 나면 지금 해보세요. 지금 전개해봐. 하나 둘 셋 넷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것도 전개해야 돼요. 여기서 전개를 직접 이렇게 9번 다 계산. 9번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여덟 해도 되는데, 우리 그 전개 보면 똑같이 생긴 형태는 바꿀 수 있죠. 요거를 스마일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스마일은 쓰기 힘드니까, 사람마다 스마일이 잘 다르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A라고 써주세요. A. 라지 X로 써도 됩니다. 이게 또 똑같이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 좀 맞나 이거? 이상한데? 그냥 직접 정리해도 뭐 될 것 같긴 합니다. 난 그래도 이미 했으니까, 칼을 뽑았으니까 치환을 해봅시다. 플러스 24. 그러면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바로 왜 이렇게 바뀌나요? 이제 이런 공식 그냥 쌤 썼습니다. 요거를 적용한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암산은 수학의 적이라고 했죠. 이게 왜 3 나왔지? 2인데 이해할 수 없네. 잘못한 거 아니지? 자, 해보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x 제곱 플러스 14x. 글씨체가 점점 막 약간 단순 계산 문제라서 지금 약간 그 하기 싫음을 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이런 거는 여러분도 그냥 해보세요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3x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 혹시 답 아니면 막 강하게 항의하세요. 왜 수학 선생님 돼가지고 더하기 빼기도 못합니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 다시 계산할게요. 이 계산은 진짜 계산은 진짜 고득점 할 때 정말 이게 난간이 컸어요. 쌤도 진짜 계산 틀린 거 다 모으면 수능 시험 때 A4 용지 몇 장 적어서 갔어. 계산 틀렸던 거. 진짜 간단한 계산도 틀린 적이 많아가지고 아우 진짜 약간 탁구 경기할 때 엣지가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꾸 나한테만 엣지 나는 것 같은 거야. 세상이 나만 억까. 그래도 또 차분하게. 수능 때는 진짜 생각보다, 근데 모의고사 칠 때보다 수능 때가 좀 더 여유 시간이 남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떨렸는데 한 5분 하다 보니까 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됐죠. 여러분이 공연 연습하던 걸 연습은 실전처럼 뭐 이런 얘기 있죠. 실전은 연습처럼. 처음 떨리다가 하다 보니까 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은근히 남아가지고 다 진짜 최대한 검산도 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봅시다. 8번. x가 2 플러스 루트 5, y는 2 마이너스 루트 5. 이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값을 구하시오. 일단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인수분해 공식 5가지 기억나나요? 일단 곱셈 공식 5개를 먼저 떠올려보면, 곱셈 공식 5개 처음에는 뭐가 있었지? 세제곱부터.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은 세제곱부터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도 또 찾아보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좋겠죠.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 계속 소리가 나지.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적을 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식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상상하면서, 처음에 a제곱하고 그 다음에 b제곱하고 c제곱하고 그 다음에는 ab 곱하고 bc 곱하고 ca 곱한 거, 각각 2를 곱한 거, 그런 식으로 공식에서 그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순서들을 생각하면서 전개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전개라고 했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항식의, 여러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게 전개라고 했죠. 두 번째 게 또 뭐 있었지? 그 더하기 a 더하기 b의 세제곱. 지금 이거 다 아는 친구들은 넘겨도 됩니다. 좀 앞으로. 근데 한번 또 안 보고 써보세요. 안 보고 써보기가 더 중요하죠.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근데 이런 형태를 좀 순서를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뭐 a 세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 공통인수를 따로 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ab 해놓고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이제 그 분배법칙에 의해서 위에 빨간 줄 친 식처럼 되죠. 왜냐면 a 플러스 b나 a 곱하기 b 형태가 문제에 사용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를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대 방향이 우리 인수분해라고 했죠. 이 하나의 다항식에서 여러 개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 다항식들의 곱으로 최대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죠. 전개를 왜 해야 되는지, 인수분해를 왜 해야 되는지도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빼기, a 빼기 b의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이거는 b 첫 두 번째 식에다가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3a 제곱 b, 아니 b가 하나가만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b가 두 개 곱해져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 b가 두 개 곱해져 있으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노트북 껐는데 왜 자꾸 소리 나지? 그리고 이런 것도 뭐 형태를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 한글의 순서만 바꿔주는 거죠. 또 다르게 또 할 수 있죠. 3AB로 묶어내서 지금 줄치는 식처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뭐 있더라? A 세제곱 플러스, 인수분해 말고 그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본다면 전개를 직접 해보면 되죠. 직접 하나씩 해보면 돼.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 A와 B 제곱 곱하면 플러스 AB 제곱, 이렇게 BA 제곱 또 곱하면 B랑 마이너스 AB랑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B 제곱, B랑 B 제곱 곱하면 B 세제곱. 이걸 동류한끼리 정리해주면, 동량을 잘 봐야 돼요. A 두 개랑 B 하나, A 두 개, B 하나 이렇게 빼면 되고, 이렇게 또 뺄 수 있으니까 남는 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남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A 빼기 B. 여기는 이제 그 AB 앞에 플러스인 점이 좀 차이점이 있죠. 이것도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고,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전개해보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했던 과정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식에서 오른쪽 편에서 왼쪽 편으로 바꿔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방금 얘기했었죠. 인수분해.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B에다가 이 식을 곱한 거죠. 동일하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X랑 Y를 A랑 B로 보고 X 플러스 Y X 제곱, 그 다음 뭐가 돼야 되지? 그렇죠.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순간 전개할 뻔했네. 이렇게 해놓고 아무 정신없이 막 전개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해봐야겠죠. 지금 X제곱 Y제곱이나 마이너스 XY 뭐 이런 것들 값을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해줘도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 플러스 Y는 얼마죠? 더해보면 2 플러스 루트 5랑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4가 되겠죠. 4. 여기 하나 알 수 있겠고, 이거 다 바뀌네. 그냥 냅두자. 그럼 X랑 Y를 곱하면 그 중학교 때 그 인수분해 공식, 이제 이거는 곱셈 공식이네. 전개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2 빼기 5라서 마이너스, 아니 4 빼기 5라서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이랑 Y제곱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 직접 막 X랑 Y를 제곱 해가지고 계산해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거는 쌤은 X 플러스 Y를 제곱한 다음에, 원래 X 플러스 Y를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XY가 생기죠. 2XY가 생기는데, 이 녀석을 여기다 빼줬다고 생각하면 식이 동일하겠죠.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죠. 이해되죠?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값을 계산해보면 X 플러스 Y가 위에서 4라고 있고, 4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XY 마이너스 1 곱해줍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2니까 18. 자, 이런 것들을 대입을 이제 해줘야겠죠. 이제 X 플러스 Y를 여기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대입을 하고,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따라서 여기 뭐 별표라고 할까요? 이렇게 별표라고 하면, 별표는 X 플러스 Y는 4,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8,
빼기 xy니까 xy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19니까 4, 9, 36. 이게 4 곱하기 20에서 4를 빼준 거죠. 80에서 4를 뺀 거니까 76. 그러니까 4 곱하기 20 빼기 1을 한 거예요. 분배법칙 쓰면 80 빼기 4죠. 76.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암산하기 좀 편하다. 답 맞겠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9번. 지금 이렇게 생긴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 다항식을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다고 합니다.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다항식의 나눗셈, 이걸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야 되죠. 뭐 어떤 다항식, 뭐 여러가지 다항식이 있겠죠. 뭐 여러 다항식을 뭐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다항식으로 나눈다고 하죠. 차수가 좀 작은 걸로 해야겠죠. 뭐 2차로 할까요? 4차니까 4차보다 차수 작은 걸로 뭐 나눈다고 해봅시다. 물론 같은 4차로 나눠도 돼요. 그러면 몫이 상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수랑 차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5x제곱 하면 5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더하기 4, 5, 20 x제곱 해가지고 막 빼주고 이거 위에서 했었죠. 이렇게 다 계산했을 때 형태가 이제 a는 이게 나눠졌던 이 식이죠. 이거 이 나눠지는 식이 a에 들어가고, 이 b a는 bq 플러스 r인데 이 b가 여기 나누는 식이 이 b가 될 것이고, 이 q는 몫이죠. 뭐 r은 리메인더에서 나머지. 이게 어떻게 나누는지 이게 일일이 나눠서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쌤은 이렇게 한번 형태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어 봅시다. 풀이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 이것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 근데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합시다. 쌤 q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qx라고 바꿉니까? q가 왜 갑자기 qx라고 바뀌었나요? 뭐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이 qx도 쌤은 이제 어떤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그 x가 있는 그런 다항식이죠. x에 대한 다항식. 어쨌거나 x에 대한 1차식이겠죠. x에 대한 1차식. 2차식이 왜 갑자기 나온 겁니까? 이게 3차잖아. 이제 지금 나누어지는 식은 4차니까 3차 곱하기 1차여야 4차가 되겠죠. 나머지도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를 적어 봅시다.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막상 적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복잡한데요. 직접 피지컬로 나눠봐야겠네. 4차를 3차로 나누면 그래도 몫이 1차로 시작되니까 직접 나눠봅시다. 쌤도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했는데 더 쉬운 방법이 당장은 안 떠올라서 몇 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1차인 식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그러면 바로 나눌 수 있죠. 몫이 이제 x 이렇게 적으면 x 4제곱 더하기 뭐야, 잘 나눠지네. ax 이렇게 빼면 4차랑 3차가 벌써 사라지고 2x 제곱,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차수가 다르죠. 2x 제곱 빼기 ax 더하기 1이죠. 요거 헷갈립니다. 지금 2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ax를 뺀 거죠. 그리고 쌤이 지금 색칠을 민트색으로 하는 부분은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이제 차수가 뭐야, 이제 2차가 됐으니까 더 나눗셈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나누는 식이 3차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상수항을 적는다고 해도 여기 빼는 식이 3차가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못 뺍니다.
차수가 더 작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나머지가 돼요. 나머지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3차, 2차이기 때문에 더 나눗셈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 그런데 나머지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같겠죠. 나머지가. 따라서 3이 마이너스 A가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겠네. 이렇게 위에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나눗셈 개념 공부하면서 이런 형태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구한 게 나머지가 똑같다고 이용하면 1차 차수가 1인 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지금 이렇게 주어진 다항식을 2x-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지금 이 주어진 다항식을 px라고 해봅시다. 다항식을 나누래. 다항식의 나눗셈이 뭔지 생각해 봐야겠죠. 다항식의 나눗셈. 지금은 푸는 건 아니고 한번 개념을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뭘 공부했지? 직접 나누기. 직접 피지컬로 나누기.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해볼까?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앞에서 몇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직접 적어가지고 개수랑 차수 맞춰가지고 하는 거 있죠. x제곱 해가지고 빼주고 또 빼주고. 조심해야 돼. 플러스 5 부분 잘 내려야 돼요. 끝까지 잘 내려와야 돼.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할 줄 아는 친구들은 넘기는데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꼭 직접 나눠보세요. 직접 해봐야겠어.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를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예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2x 빼기 1로 나누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런 나눗셈을 1차 인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사실은 더 쓰기 편한 방법이 있죠. 그 무슨 방법이라고 했죠? 직접 말고 좀 더 간편한 방법, 조리제법이 있었죠. 1차인 식으로 나눌 때는 조리제법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리제법만 쓴다고 해도 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x제곱. 지금 이제 2x 4제곱 맞춰주려고 2x에다가 x 세제곱 곱하면 되죠. 뒤에 거는 그냥 딸려오면 됩니다. 마이너스에다가 x 세제곱 곱해서 적고 빼줍니다. 빼주면 이게 같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같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부분이 이제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3x 하고. 근데 플러스 5도 가급적 좀 내려주면 좋아요. 항이 두 개라고 두 개만 하는 것보다 난 다 써주는 게 안전하더라고. 그 다음에 2x제곱 맞춰야 되니까 x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빼줍니다. 이때 이제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더하는 거 아닙니다.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빼기 1 해주면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빼주면 4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px가 여기서 오늘 지금 방금 정한 거예요. px는 2x 빼기 1에다가 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 하고 나머지 4. 이게 직접 그냥 피지컬로 하는 거고요. 직접. 근데 이거보다 조리제법 1차인 식으로 나눌 때는 조리제법이 좀 더 편합니다. 이게 2x 빼기 1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누는 식을 0 만들어주는 값 2분의 1을 넣어서 하려면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수업 때도 강조한 내용이지만 일단은 px의 그 개수를 순서대로 써주는데 만약에 만약에 마이너스 3x 없으면 여기 0이라 써줘야 돼. 마이너스 3 없는 것도 개수 다 맞춰줘야 돼요. 4차면 이 개수가 5개가 나와야 되죠. 만약에 그냥 x 4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러면 조리제법 할 때 1, 0, 0, 0, 1 4차,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 적으면 하고 2분의 1 맞죠? 2분의 1 인수를 0 만들어주는 거 2 내려주고 곱하고 더해주면 0 곱하면 0 더하면 2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4 4가 나머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식은 px는 일단은 x 빼기 2분의 1 그리고 2x 이제 세제곱이죠. 4차 인식을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세제곱 0이니까 0x제곱 없고 2x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4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는 게 2x 빼기 1로 나누라고 했죠. 좀 잘 보면 이게 이 녀석을 2를 더 곱해줘야 돼. 그냥 곱하면 식이 달라지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수에 보니까 공통인수 2가 있죠. 이거 식을 좀 가져와서 해볼게요. 이거를 이 식에다가 공통인수를 보고 여기 보면 2가 다 곱해져 있잖아. 어떤 원리냐면 2를 빼네. 2를 뺀다는 게 2를 끄집어 낸다고. 그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되면 이해되나요? 선생님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기 곱해져 있는 1을 왼쪽에 곱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1을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먼저 계산해도 하나 이렇게 먼저 계산하나 사실 그 결합 법칙에 의해서 상관없죠. 이제 그럼 이렇게 곱해줍니다. 쌤처럼 꼭 이 과정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 공통인수 2가 있으니까 이것을 분배 법칙으로 앞에 2가 곱해져 있다 생각해서 왼쪽에다 있는 인수에다가도 곱해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를 이렇게 빨간 줄 친 대로 계산하면 2x 빼기 1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목과 나머지 다 구했죠. 따라서 목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4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쌤이 계산 실수하거나 뭐 그걸 한 번씩 뭔가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산하면 틀릴 때 있는데 그러면 꼭 댓글이나 쌤에게 메시지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다음 자 1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 x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럴 때 5제곱 구하래.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왜 수학은 안 배운 걸 냅니까? 할 수도 있는데 안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세제곱에 관한 식이랑 제곱에 관한 식도 있고 근데 내제곱은 만들어도 어차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만들어도 또 x 플러스 y랑 곱하고 하면 xy 내제곱 yx 내제곱 이런 게 좀 다르게 난 까다로울 것 같아서 요 둘을 곱하면 x제곱 y세제곱 이런 거 나오면 묶어내도 그 뭐라지 분배 법칙 써도 x제곱 y제곱 이렇게 묶어내도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세제곱 제곱 둘 다 구할 수 있는 걸로 곱해서 처리해 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x 내제곱까지 난 구하고 싶진 않네요. 그 블록 쌓을 때도 3개짜리 2개짜리로 5개를 만든다. 뭐라고 해야 되지? 내제곱까지 올라가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면 이번에 한번 해보고 그냥 익혀두세요. 한 번에 그렇게 막 갑자기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은 경험이 생겨서 그런 거지 쌤도 막 천재라서 갑자기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진짜 천재인 줄 알았던 애도 천재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또 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수학에 대해서 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더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공부할 때 기분이 좋으면 뇌가 이게 활성이 되잖아. 근데 공부할 때 기분이 안 좋으면 뇌가 잘 활성화가 안 돼요. 기분 컨트롤이 좀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기분 좋다라고 좀 스스로한테 잘 그 셀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잘 안 되잖아. 잘 안 돼도 셀프 컨트롤 해야 돼. 난 그래도 수학에 좋은 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 하면서 잔소리 잠깐 그만하고 얼른 이거 하자.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미 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한번 해보면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앞에 했던 거
바로 인수분해 이렇게 해줍니다. 이 정도는 좀 꼭 잘 숙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은 지금 보자. 요건 어떻게 하지? x 플러스 y가 좀 처리하기 곤란하죠. x 플러스 y를 만들려면 x 플러스 y를 제곱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다가 2xy를 뺀 거죠.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오죠. 이게 6 빼기 2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곱한 거지. 이렇게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8 따라서 x 더하기 y는 8이라고?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아, 지금 여러분들 식이 잘못됐잖아요. 더하기 2xy 지금 바보같이 쌤이 이거 가로 없다고 착각했네. 빼기라고 착각을 했나? 어쨌든 더하기 2xy니까 더하기 2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4 되니까 x 플러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동시에 두 값을 가질 수는 없죠. 양수니까 2 이렇게 적어줍니다. 왜냐면 x 플러스 y가 양수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값이 2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값도 만들어낼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이어서 하자.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라고 하고 6 xy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 2 곱하기 7은 14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14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은 계산 한번 해보자. 용기 내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 잠깐만 이렇게 보면 전개를 다 해봐요. x 5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했어 방금. 이렇게 하면 y 세제곱 x 제곱 마지막으로는 y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이고 뒤에 부분은 x제곱 y제곱이 공통인수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 풀 때 문제를 풀 때 여기다 빼주면 되겠지. 같게 만들어 주려면 이만큼을 빼줘야겠지. 이해되나요? 지금 이렇게 된 두 인수의 곱이 전개를 하면 이렇게 아래 줄치는 부분처럼 되죠. 그래서 x5, y5 5제곱만 남기려면 뒤에 녀석을 빼줘야 돼. 이렇게 제곱 빼주고 x 플러스 y 이렇게 빼줘야 식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계산하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14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6 빼기 x제곱 y제곱은 xy 제곱이니까 이거 있죠? xy 제곱은 플러스 1 괄호 잘 쳐야 돼. 이 부분이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갑자기 플러스로 바꾸면 안 돼요. 가로치고 또 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써주고 x 플러스 y는 어디 있지? 2였나요? 2 이렇게. 그러면 14 곱하기 6이니까 4, 6, 24, 84 빼기 2가 돼서 답은 82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네요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이런 거는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꼭 한 번 더 풀어보고 왜냐하면 요거를 인수분해 공식을 안 배웠다 생각하면 어렵긴 한데 사실 다 배운 내용을 좀 더 조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가 한 두세 단계 더 있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크로스핏처럼 생각하시고 단계별로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먼저 일단 이 녀석을 한번 전개를 해봤어요. 인수분해 해봤어요.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 그런 요소들을 각각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x 플러스 y를 만들려면 요 계산을 해봤어요. 요 계산.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문제 있고 xy도 문제 있으니까 그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된 식을 잘 떠올려야겠죠. 안 떠올라도 지금 기회에 그냥 하세요. 비슷합니다. 다른 문제도 좀 느낌이 비슷해요. 이 녀석을 값이 4라는 걸 찾으면 x 플러스 y가 2 이렇게 이거 힌트도 있으니까 찾고 그러면 xy 값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계산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값도 찾아야 되네. 이 값도 찾으려면 이 값도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 값 있고 값 xy 있으니까 이게 6 빼기 1 이거 알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완벽하게 값을 구하고, 여기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여기 이 녀석 우리 아는 14에다가 곱해보는 거죠. 곱해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또 여기 빼줘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값도, 빼줘야 되는 부분의 값도 구해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 x제곱 x 다섯 제곱 더하기 y 다섯 제곱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과정을 한 번 더 복귀해보고,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지금 꼭 한 번 또 더 풀어야 돼요. 그 A4 용지 꺼내가지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12페이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여러가지 감정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행복한 감정으로 좀 풀어주면 좋습니다. 기분 좋게 풀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짜증나면 좀 머리가 IQ가 떨어집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문제지? 1과 0밖에 없네. 그러면 어쩌면 힌트가 있을지도? 라고 하면서 좀 마음을 열고 한번 같이 접근해 봅시다. 풀기 전에 여러분 한 5분 10분 고민해봐도 좋아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시간들이 절대 낭비되거나 실패되는 시간 아니고 시도해보는 시간이에요. 무한 트라이 해야지. 트라이. 여러분들 무한 트라이 해봅시다. 일단은 100 이런 거는 101은 100 더하기 1 이렇게 좀 한번 봐봅시다. 왜냐면 100은 10의 몇 제곱이죠? 10을 두 번 곱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1도 만 더하기 1로 보면 만은 10을 4번 곱한 거죠. 100 곱하기 100이니까. 이렇게. 쌤 옛날에 100 곱하기 100이 뭐냐 하길래, 쌤 어릴 때 쌤 아빠께서 100 곱하기 100은 뭐게 하길래 쌤이 1000 이랬어요. 근데 이제 1000이 100이 100개 있을 때 1000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또 아니죠. 그런 식으로 성장하면 됩니다. 처음에서 쌤도 그랬어. 그리고 10의 6제곱 빼기 1도 이렇게 있네. 10의 6제곱이면 0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콤마 쳐줘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분하기 좋게 1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래. 한번 해봅시다. 다 이런 식으로 다 이 꼴로 나타내면, 자, 10의 제곱 플러스 1, 지금 위에 분자를 쓰는 겁니다. 101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4제곱 플러스 1 빼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 빼기 1 더하기 1, 이거에다가 제곱근, 그리고 분모는 10의 4제곱.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걸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보고 한번 보면 됩니다. 이거 A를 10으로 생각하고 B를 1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A를 10, B를 1로 보고 한 번씩 다시 적어볼까?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A 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적어보고요. 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A 4제곱 플러스 B 빼기 A 제곱. B는 1이니까 B의 제곱으로 또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렵나? B를 그냥 1은 그대로 둘까? B라고 안 하고 1로 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마이너스 10의 제곱에 A 제곱을 했고 1은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적었어. 그 다음에 A 6제곱 빼기 1 하고 더하기 1이 어떻게 됐지? 더하기 1 이렇게. 요 식을 보면 일단 분모까지 적어줄까? 10의 4제곱 A의 4제곱이 할까? 요 식을 보면 이 식은 여러분들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A 더하기 B 하면 여러분들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이 식 있죠. 여기서 지금 이게 A제곱처럼 역할을 한 거예요. A제곱 더하기, 여러분들 헷갈리겠네. 이 A가 같은 A니까 X 플러스 Y로 하자.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X 역할하는 게 A제곱이고 Y 역할하는 게 1이죠. 계산하면 이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면 A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식을 바꿔 써보면
이 파란 줄 친 부분이 이제 a제곱의 세제곱이면 a의 6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꾸고, 뒷부분에는 a의 6제곱 빼기 1 더하기 1하고, 분모는 조심해야 돼.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모는 이렇게 a 4제곱. 지금 a는 10입니다. 다시금 계산해주면 a의 12 빼기 1, 요거 제곱 빼기 제곱이죠. 곱셈공식 떠올리시고 더하기 1, 또 a 4제곱. 이거 계산 더 간단해지네요. 1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a 12승만 남고 a의 12제곱만 남고 a 4제곱. a가 지금 뭐 양수라면, 이미 양수란 말이 있죠. 그 뭐죠, 10의 12제곱이죠 10의 12제곱을 10의 4제곱 나눈 건데, 여러분들 12제곱의 루트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10의 제곱의 루트가 뭐예요? 두 번 곱해서 10의 제곱 되는 게 10이잖아. 9 루트 하면 루트 9는 3 이렇게 했죠. 루트 25는 5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루트 10의 4제곱이면 두 번 곱해서 10의 4제곱 되는 거니까 10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 곱해서 10의 제곱이 되려면, 10의 12제곱이 되려면 10의 6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10의 4제곱 그대로 계산하면, 약분하면 10이 6개 곱해져 있고 4개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10에 2개 곱해져 있겠죠. 답은 100이 되겠습니다. 요 12번을 좀 많이 어려워할 것 같긴 한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풀어보시고요. 쌤은 요 과정을 굳이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B는 이름 필요 없었네. B 안 썼으니까 어차피. 대입해가지고 써봤는데, 일부러 그 인수분해 공식을 좀 알게 하려고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한두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a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배워놓고 갑자기 뭔가 형태가 달라 보이죠. 이게 y가 1처럼 보이고 x를 x제곱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x 6제곱 더하기 1이라고 치면, 인수분해 하려면 x를 x제곱처럼 보고 x제곱 플러스 1로 하고, 그럼 x제곱의 제곱이니까 x는 4제곱, x제곱이랑 1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1제곱은 그냥 1.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게 이해되나요? 이 식이나 이 식의 원리나 이 식도 같은 그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거예요. x 대신에 x제곱처럼 역할이 바뀐 거고, y 역할을 1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계산 공식은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요 사이 이 내용이 좀 여러분들에게는 혼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일단은 그 연습문제 풀이가 이렇게 20페이지까지 해봤는데요. 이 양 자체가 많다고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모르는 문제들을 좀 더 추출해가지고 보고 해설 보고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전체적인 여러분 반 수준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좀 중간 이하 좀 쉬운 문제 위주로 좀 설명하고 했었는데, 이 연습 문제 풀이는 이렇게 여러분들 좀 시간 좀 들여서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A 받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풀이까지 좀 자세히 개념까지 해서 올려봤는데, 아무쪼록 중간고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 이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